안녕하세요. 생방송 한방이답이다 건강 MC 서아린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른다는 게 극심한 허리 통증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허리가 끊어질 듯하게 아파지면 정말 나 허리가 지금 많이 안 좋아진 게 아닌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내가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저런 고민들 때문에 잠도 못 이루시고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수술 없이도 어떻게 하면 허리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1544-9755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요, 해결책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방닥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오인 원장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요즘 주변에서 아이고 허리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요. 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서 119를 불렀다. 네. 아니 이렇게 전조 증상이 없이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전조 증상이 없이 이제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예.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죠. 남들이 알지 못하고 본인만 알고 있는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허리가 조금 불편하다, 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알고 계시다가요. 그거를 좀 작은 사인들을 무시하고 계시다가 컨디션이 좀 떨어진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움직이기 힘든 정도로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나타났냐? 사실 그것보다는 작은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고 익숙해져 있다가 가끔씩 어떤 이벤트들이 생기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고 잘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작스럽게 통증이 증가가 돼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오신다거나 휠체어를 타고 오신다거나 부축을 받아서 오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 이 시간대에 분명히 병원에 이렇게 저렇게 부축받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딱 그 시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병원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픈 분들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말에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이게 통증보다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게 쌓이다 보면 극심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내용에 좀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까요, 원장님? 자, 우리가 허리 통증 생각을 하면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퇴행성 척추증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수술을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가? 이 병의 종착역은 수술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수술이라는 것 자체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술은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다만 수술이라는 거는 적응증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술 적응증, 우리가 마미증후군이라고 하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지다 못해 감각이 떨어지고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증상.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발목을 못 들고 무릎을 못 듭니다. 그런 마비 증상과 혹은 대변 소변에 문제가 오는 그런 대변 소변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 또 회음부를 중심으로 주변 감각, 엉치 밑에 감각이 먹먹해지는 감각 저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수술 적응증이니까 그때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마 의사가 고민의 여지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적응증이니까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통증이나 여러 가지 기능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주된 목표가 됐을 때, 치료 목표가 됐을 때는 꼭 수술을 바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주사를 맞고 일상생활을 해본다거나 운동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 여러 가지 수술적 대안으로서 혹은 결국에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그 전에 내가 내 몸에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로서 한방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하라고 할까 봐 혹은 병원 가는 게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땐 꼭 오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수술까지 이르는 예. 어떤 큰 극심한 통증 혹은 우리가 이름 익히 알고 있는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뭐 전방전이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병들이 오기까지 네. 아주 초입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소한 불편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불편함이 누적이 돼서 내가 언제쯤 병원을 가야 될까 네.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네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통제를 먹어보고 하던 일을 조금 쉬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내가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네. 허리뿐만이 아니라 목이나 무릎이나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다면 그때는 혼자서 나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그때는 병원에 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치료가 됩니다. 예. 2주 이상 지속이 돼서 그런 통증이 왔을 때는 아마 2주 이내에 통증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 몇 번 치료만으로도 그러네요. 호전이 될 수 그러네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통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허리에서 시작됐던 것들이 엉치나 다리로 퍼지는 통증과 함께 저림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때에는 걷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지 구름 위를 걷고 있는지 이런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협착증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 조금만 걸어가도 다리가 터지고 땡길 듯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저 지경에 이르시기 전에 예. 병원에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사실 2주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사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환자분들에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아픈 게 5일 이상 지속되면 그때 정말 금방 병원에 오시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2주를 기억하시고 그게 아니면 5일 이상 내가 아침에 아팠다면 그때 예. 병원에 오셔라 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주와 아침의 시도를 꼭 기억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방병원의 어르신분들도 많이 찾아갈 텐데 보통 어떤 통증 증상을 많이 호소하세요? 네, 한방병원에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예. 먼저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퇴행성 디스크 혹은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이런 허리 증상들이 한방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네. 자, 저런 질환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내가 나이를 먹고 혹은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몸이 약해지고 뼈와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퇴행이 오고 그 결과로서 손상이 나타난 뒤에 발생되는 질환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약화, 퇴행과 약화와 그로 인한 염증과 통증이 한방병원에 많이 오셔서 치료를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한방병원 치료 방법들도 되게 많이 다양해졌더라고요. 단순히 침 치료만 받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한방병원에서 허리가 아플 때 기대할 수 있는 침, 뜸, 부항, 뭐 한약 이런 거 외에 최근에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허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관절의 치료를 하기 위해 조금 더 분화되고 깊숙해졌습니다. 예. 먼저 신경근 회복술이라고 하는 몸속 깊숙한 곳의 관절 주변에 직접적으로 약침을 투여를 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신경근 회복술이 있었는데 예. 그것들이 최근에는 한의사들도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서 오. 초음파로 조금 더 정확하게 환자의 통증 부위를 찾아서 예. 더 정밀하게 약침을 놓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요즘 초음파 약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치료 효과가 굉장히 더 좋고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는 횟수를 빨리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아주 네. 좋은 장점을 갖고 있고 네, 환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약침을 직접적으로 투사를 하기 때문에 예. 환자분의 여러 군데를 맞을 필요도 없고 딱 병소에 바로 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기술들이 정말 좋아지네요. 네, 과학기술의 예. 발전을 한의사들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뭐 임상 결과들도 같이 있는 건가요? 네, 어떤가요? 초음파 약침이 최근에 네.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여러 병원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약 한 16주 정도 치료를 한 뒤에 결과를 네. 살펴보면 통증이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한 90%가 좋아지고 오. 다리 통증 같은 경우에도 80%가 예.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5, 7이라고 숫자가 써 있는데 일주일 만에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 일주일 만에 허리 통증이 30%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한 겁니다. 네. 사실 예전 같으면은 한 2주, 3주 이상 걸렸어야 될 치료 과정이 일주일 이내로 단축이 됐다라는 걸 뜻하고요. 네. 초음파 약침이 깊숙한 곳에 병소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병소를 확인하고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치료과가 더 빠르고 좋은 것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초음파 약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보통 허리 치료를 할 때 생각해보는 게 뭐 스테로이드 주사 이 정도는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럼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치료 횟수는 제한이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도 사실 초음파나 혹은 여러 가지 방사선 장비를 통해서 환자의 관절을 직접 보면서 투사하는 건 거의 방법은 같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있다면 예. 안에 어떤 약물을 쓰느냐일 텐데 스테로이드나 여러 가지 뭐 통증을 줄여주는 성분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사실 치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치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신경근 회복술을 사용을 할 때 혹은 초음파 약침을 쓸 때 이 한약침은 치료 횟수에 제한이 없고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투사하기에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분들 입장에서 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치료 특히 방법일 어르신들 수 같이 있겠네요.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퇴행성 그렇죠. 질환을 갖고 계신 예. 분들은 호전과 악화를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보통 6개월에 3번 이상은 놓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내성 부작용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3번 맞고 그다음에 아파질 때는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네. 근데 이 초음파로 가이드를 잡은 신경근 회복술 약침은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아파질 수도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통증이 줄었다가 다시 좀 재발이 되고 아파졌다 하더라도 초음파 약침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환자의 통증을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네.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치료를 받는지 실제로 좀 사례를 저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준비해 주신 게 있을까요? 네, 이 76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MRI 보시면 4번, 5번 요추 사이에 디스크 사이즈가 크게 나와 있고 이분 통증도 굉장히 크셨습니다. 다만 이분이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으셨고 네네. 심장도 안 좋으셨기 때문에 수술도 제한이 있으셨고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음에 있어서 당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셨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도 제한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 저희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게 바로 초음파로 가이드를 잡은 상태에서 약침을 놓은 겁니다. 자, 바로 환자분이 사실 거의 부축받아서 오셨지만 1회 진료 바로 초음파 약침 맞고 한 10분 정도 뒤부터 바로 스스로 걸으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셨기 때문에 정말요? 예.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죠.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입원을 해야 되나라는 네. 생각을 했지만 초음파 약침을 맞고 통증이 줄어들으셔서 자, 입원하실 필요가 없었고 외래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 네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셔서 약 3개월 정도 치료를 하신 뒤에 통증이 거의 다 잡히셔갖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십니다. 아니, 정말 들은 생각이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해도 속상한데 수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생각보다 그렇군요. 많으셔서 특히 네. 이제 한방병원에 있는 입장에서는 주사 맞아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이래서 거의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도 치료를 받고 잘 좋아지고 계시니까 내가 혹시 이래도 나을 수 있나? 저래도 이런 내가 나을 수 그러게요. 있나? 이런 예.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사실 그 끝단까지 오시는 분들도 오셔갖고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지시니까 네. 한번 용기를 갖고 치료를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네. 일단은 한번 찾아가 보시고 내 상태가 어떤지 진단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약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한방 치료하면 네. 한방 치료에 한약이 많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한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 몸이 좋아져갖고 좋아지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척추나 허리에 관련된 한약은 조금 더 분석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디스크나 퇴행이나 협착증으로 해서 통증이 발생되는 기전을 쭉 분석해 보면 퇴행과 약화로 인해서 저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주변 조직들이 손상이 되는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되는데요. 한약은 먼저 조직들이 손상이 되고 약해지는 것들을 보강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고 두 번째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됐을 때 염증 물질들을 줄여주는 성분, 세 번째로 신경세포들이 염증에 의해서 손상이 됐을 때 예. 신경세포들을 재생시켜주는 성분, 이렇게 각각 목적을 가지고 분리를 해서 그것들을 합쳐서 한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옛날같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서 만들어낸 그런 한약은 그러니까 단순 아닙니다. 보약의 개념하고는 다르네요. 이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한약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치료의 목적으로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